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되게 좀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이거 주저앉힐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꽤 있었는데 말만의 콩떡이었죠. 우리 정청래 대표는 나온다. 그래서 오늘 대표직을 사퇴했고 뭐 그리고 딴지 게시판에 글도 올리셨어요. 예, 본인은 노무현의 뭐 키즈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끝내 뭐 친명이다, 찐명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형을 주창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누가 뭐래도 정청래가 맨 앞자리에서 지킵니다. 아, 우리 리치님이 댓글에 불꽃남자 정청래라고 이렇게 다 타버려라. 하얗게 불태웠다. 활활 타버려라 불꽃남자. 근데 진영을 생각해 보면 네. 출마를 안 하는 게 더 건강한 일일 거예요. 그러긴 하죠. 그러나 이렇게 쫓겨나듯 그리고 지방선거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승리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해외 순방 전부터 그 중간에 엑스 트위터의 글에 이어서 다녀오기까지 사실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그릇론까지 얘기하면서 당신은 내려와라라고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렇죠. 아닙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정치인이 솔직히 정청래 대표 모든 평가가 만약 이번에 그냥 주저앉으면 이걸로 끝이다. 정치 생명이. 아니,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 미래를 기약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과거 지난 1년간의 어떤 정부 기조에 대한 평가적 성격도 있는 그럼요. 거예요. 이 당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1년 동안의 어떤 성과를 심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의 국정 기조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건데 그럼요. 지금 그냥 전부 다 정청래 대표가 문제이니까 당신 때문에 진 거니까 네. 라는 식으로 좀 몰아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김민석 총리도 저는 서울시장 패배의 책임이 전 크다고 보는 게 네. 감사회종을 얼마나 많이 공격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세운상가 재개발 네. 그렇게 어깃장 났던 사람이 김민석 총리 아니에요. 지방 일정 안 돌고 굳이 서울 일정 많이 잡아가지고 오세훈 시장한테 태클을 걸었던 게 사실 김민석 총리라서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 서울선거 패배에서 김민석 총리의 책임도 분명히 없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정청래 대표한테 모든 게 문제다. 네. 새로운 리더십으로 갈아야 된다. 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불출마 안 하고 연임 출마한다라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주 아니 안 좋죠. 정청래 대표가 내가 한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난 너랑 한 몸이 아닌데 왜 넌 나랑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전 그러면서 또 불쾌하게 느꼈던 게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키즈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주당은 정통성을 싸우고 있다, 네. 갖추고 있다. 동시에 네. 송영길 대표랑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 둘 다 견제했다고 봐요. 아. 김민석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큰 빚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보 단일화 과정, 정몽준 노무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네. 큰 빚이 있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잘 모르시는, 까먹으신 분들이 많은데 네. 탈당해서 소나무당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민주당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킨 건 나다라는 걸 정청래 대표가 은연슬쩍 전 띄웠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정통 라인에 한 번도 못 들어갔다는 거. 그렇죠. DJ 노무현 문재인 라인에 못 들어갔었고 네. 학생운동 안 하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 또 호남 출신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민주당 어느 한 분야에서 정통성이 없다는 거를 은연중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돌려깎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막판에 그래도 당신은 대통령이니까 난 한몸이야라고 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거고, 전 정청래 대표가 뭐 정치를 어떻게 하는 잘한다고 평가는 안 하고 싶은데 네. 민주당 강성 지지층한테 어떻게 호소해야 되는지 잘하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을 되게 잘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해서 정치인들이 본인이 어떤 걸 했는지에서 성과 홍보함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 대중들에게 홍보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SNS도 많이 하고 SNS가 여러 개 하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 많이 하는 이유가 네.
타겟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당원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소위 당원들은 전파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화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어떤 이슈 하나 툭 던지면 불처럼 확 빠르게 맞아요. 퍼져나가지 네. 않습니까? 그걸 잘 이용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정청래 대표도 팬클럽이 있어요. 네, 있죠. 굉장히 오래된 팬클럽이 청래당이라 그래서 청매당? 네. 청래. 청래당.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의회에 계셨던 분들 잘 모르실 텐데 민주당 계신 분들 다들 알고 계세요. 정청래 대표 굉장히 오래전부터 팬클럽이 있었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놀랐습니다. 네. 있으셨다고 하길래.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것도 뭐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고 거의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때 김종인 위원장한테 컷오프 됐었을 때 그때 아마 생겼을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약간 정청래 대표가 그때 그 탈당하지 않고 손혜원 의원을 데려 네. 자기 아, 지역구를 맞아요, 주면서 맞아요. 네. 어찌 보면 4년 대리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2016년. 네. 자기가 가져가지고 그때 아마 정청래 대표 자기 팬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들어 민주당에 있을 때 처음 들은 청래당이라 해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이렇게 그런 네. 일반인들 팬클럽이 있더라고요. 그 10년 동안 딴지일보에 1,500개 글을 올렸다. 네. 그 당원 교육하면서 네. 그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역순으로 한번 그 기간을 계산해 보면 네.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컷오프 됐잖아요. 네. 딱 10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컷오프 되고 방황할 때부터 딴지일보한테 되게 의지했던 것 많이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강성 지지층도 네. 많고 강성 정치인이니까 거기서 뭔가 안정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다스베이다라든지 네. 김호준 씨가 이렇게 나쁨.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엄청 단골로 나왔었죠. 단골로 그렇기 나왔죠. 때문에 아마 정청래 대표로서는 아마 김호준 씨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송영길 의원 지금 또 다른 주자예요. 뭐 이분을 마치 뭐 김민석을 그냥 밀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잘 착각입니다. 소영길 그래요? 대표는 자신의 목표가 있으신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만찬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갔다 온 그날 정청래 대표가 90도로 인사한 그날 저녁에는 소영길 대표와 만찬자리가 있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전당대에서 3자 구도로 가서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결선 투표에서 표심이 모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소영길 대표가 대통령한테 이 전당대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 김영 대변 이 부분 소영길 대표 진짜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전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소영길 대표가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송영길 대표나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송영길 대표가 저는 선수를 쳤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정청래 대표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를 막으려면 가장 좋은 거는 경쟁력이 가장 있어야 되는 후보가 나와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결선 투표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굳이 단일화를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결선 투표제 이용해서 최대한 이용해서 처음에 다자구도 때는 TV 토론 이런 거 할 때 2대1로 그냥 정청래 대표 공격하는 거죠. 그러겠죠. 솔직히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네. 토론 같은 거 할 때 같은 편 한 명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렇지. 발언권이라든지 이게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걸 굉장히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그런 걸 알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골머리에 앉는 와중에 네. 송영길 대표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줬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맙죠. 그러니까 오늘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에 네. 아마 포함돼 있을 텐데 차기 네. 당대표로 누가 적합하냐. 네. 김민석 제 수치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희 조사 결과가 27대 11대 23 정도 맞아요. 네, 김민석 쪽에 26.6%,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3.6%입니다. 네, 지금 여기 화면에 지금 있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맞네. 11%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압도적으로 선두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친명으로 분류되는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쳤을 때 네. 정청래를 압도적으로 이기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3자 구도로 출발을 한 다음에 이 밴드웨건 그리고 뭐 이 파일을 키우다가 나중에 이제 결선 투표 갔었을 때 소영길 대표가 이제 드랍하면서 김민석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드랍할까요? 근데 굳이 또 그 정청래 대표가 고개 숙였을 때 저녁 때 소영길 대표를 만났던 이유는 뭘까?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KBC 광주방송 인터뷰 보니까 소영길 대표 거. 네. 그 이제 일각에서 외교부 장관 입각설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부정하지 않아요.
되게 좋아하세요. 지금은 전당대회가 중요합니다. 뭐 이런 식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아.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계신 줄 알았어. 외교부 장관은 무슨 소리예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전당대회가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지 않고 살짝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롭하고 김민석 손에 들어주면서 외교부 정권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빌드업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선택. 송영길 대표는 외교부 장관 엄청 하고 싶어 아니, 그리고 하세요. 이 대통령도 되게 정무적 감각이 별론 게 그냥 당선자니까 만났다라는 식으로 청와대 이게 해명이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하남의 이광재는 맞네. 안산의 김남국은 맞네. 개항의 김남주는 다 같이 모아가지고 그런 오해라도 안 받지. 굳이 송영길 대표를 이 와중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2시간 동안이나 밥 먹으면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불안한 거예요. 정청래 대표를 될까봐 불안하니까 여러 카드를 가지고 지금 끼워 맞춘다고 생각하거든요. 권력 기반이 안 튼튼하다니까.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잠깐 가려져서 그렇지 권력 기반이 안 튼튼한 대통령. 아니 근데 지금 아까 같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으로 이걸 좁히면 그 김민석 총리가 43.6%,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28.9%.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으로 이걸 조금 더 좁히면 김민석 총리가 조금 더 나오긴 해요.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15.5%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만만한 숫자는 아니라고 보여요. 충분히 정청래 대표가 해볼 만한 숫자라고 생각이 들고 결선 투표를 무조건 간다라는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민주당 당원들한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김민석 지금 총리를 지지를 하는 것이지. 솔직히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에 18년 이상 벗어나 있었는데 뭐 특별하게 뭐 민주당과 어떤 당원들과의 스킨십이 이렇게 센 편도 아니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토론회가 이미 예측되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 나올지 후보 다닐 때 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 뭐 어떤 게 대화할지 뻔해요.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이제 적자 경쟁하면서 진흙탕 싸움 할 거고 18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라고 소나무당 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할 거고 이 두 분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최근 관계 이런 걸 공격할 거라고 저희가 뻔히 그려지는데. 민주당 당원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궁금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층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당원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느꼈거든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지지한다고 해서 당원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 또 지지층만 따로 빼면 이게 표본이 엄청 작아져요. 그러면 오차 범위가 확 늘어나거든요. 커지기 때문에 요 수치를 아직까지는 저희가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고 추세는 비등비등하구나 요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사퇴할 때 2002년 노사모 출신이라는 걸 그쵸. 강조한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그때 같은 시기에 아마 김민석 총리가 20일 국민통합인가요? 정몽래 대표로 옮겨가지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배신자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분이 지금 뉴 이재명으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면면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었던 이현주 최고가 뉴 이재명이고 맞아요. 조국 대표를 공격했었던 김용남 후보가 사실 뉴 이재명인데 그렇지. 이게 구주류층, 그러니까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보면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와 김어준 씨도 자꾸 이 적자 경쟁을 하는 거고 이게 과연 전당대회에서 얼마나 주요하게 영향을 끼칠까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의 조계원 의원이라는 분이 저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 정말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세현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문상이라도 왔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방송에서. 저는 문상도 못 갔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발언 엄청 세게 그러고 보면서 이게 민주당은 이제 본격화됐구나. 정통 경쟁을 이렇게 적자 경쟁을 하게 되면 이거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말이지만 이건 한쪽이 죽어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죽거나 죽이거나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누가 살지는 한번 또 우리가 8월 17일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꿀잼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내내 팝콘을 준비해 주세요.